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천호역 근처 해링턴 타워 천호역이라는 빌딩 앞입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 보스턴 여행편의 특집으로 보스턴 마라톤의 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개월 반쯤 전에, 즉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9월 3일에 귀국하고 약 5주 후에 10월 6일에 저의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는데요. 그 내용에 소개했던 그러한 여행기 내용을 최근 며칠 동안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여행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지역은 4개 도시를 합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캐나다는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이상 4개 지역을 한꺼번에 지난 12월 15일에 약 2시간 가까이 유튜브 영상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를 먹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3대 햄버거에 관하여, 즉 파이브 가이즈, 인앤아웃, 쉐이크쉑 이상 3가지 햄버거가 미국의 3대 햄버거인데요. 그 3대 햄버거에 관해서는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보스턴의 역사, 또 하버드 대학 퀸시 마켓, 프리덤 트레일, 찰스강 등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미국 보스턴 여행 중에서도 특집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의 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보스턴 마라톤은 126년 전통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3명이나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한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송기정 선생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신호가 바뀌어서 좀 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 최초로 42.19km를 완주한 캐서린 스위처, 세계 여성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1967년에 완주한 캐서린 스위처의 그러한 용기와 도전 정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유일하게 1997년부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보스턴 마라톤 개최일 기준으로 과거 1.5년 이내에 일정 기준 기록 이내 완주한 기록증이 있어야만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스턴 마라톤 대회 100주년이었던 1997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기준인데요. 그 기준 이내에 완주한 그 기록증이 있어야만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기록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기준 기록이 있는데요. 그 연령대별로 그 기준 기록을 달성하려면 그 연령대별 풀코스 완주자 중에 상위 대략 한 10% 이내에는 들어야 그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로서는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명예로운 일인데요. 그 관련해서 국내외 명사들의 마라톤 완주 기록에 관하여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인이 3명이나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을 했는데요. 자, 보스턴 마라톤의 역사는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까지 126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이고요.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뉴욕, 시카고 마라톤, 영국의 런던 마라톤,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이상 5개 대회가 세계 5대 마라톤이고 6대 마라톤에는 이제 일본의 도쿄 마라톤이 포함이 됩니다. 자, 보스턴 마라톤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 있어서 최고의 국경일은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제가 강동구청역 지하보도를 통해서 여기 사거리를 통과하려고 강동구청역 지하보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스턴 마라톤 대회일이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인 이유가 미국의 최대 국경일이 독립기념일인데요.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자, 그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곳은 강동구청역입니다. 그 독립전쟁이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까지 약 8년 동안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 간의 독립전쟁이 펼쳐지는데요. 그 독립전쟁의 최종 승자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1783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 독립전쟁 8년에 역사의 첫 총성이 울렸던 게 바로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북서쪽 약 20km 정도 지점에 렉싱턴이 있고요. 그쪽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콩코드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렉싱턴 콩코드 전투, 그게 바로 1775년 4월 19일이고 그게 독립전쟁의 첫 총성입니다. 그래서 그 4월 19일을 이제 요일로 바꿔가지고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보스턴을 포함하고 있는 보스턴이 주도인 그 매사추세츠주의 주도가 보스턴인데요. 그 매사추세츠주는 그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이 주 전체가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렉싱턴 콩코드 전투의 기념일이다 보니까 그날을 영어로 패트리어트 데이, 한글로 애국의 날로 정하고 그날은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공휴일이고 그날 핵심 행사가 바로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그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더 권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한국인이 3명이나 우승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47년에 서윤복 선생이 그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였는데요. 1947년에 서윤복 선생이 2시간 25분 39초에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고, 그게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전에 50년 동안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양인이 우승을 해왔는데요. 동양인 최초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가 1947년 대한민국의 서윤복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쾌거를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께서 치하를 하시면서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적어서 서윤복 선생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자, 족패천하라는 것은 발로 천하를 제패했다, 철각의 다리로 천하를 제패했다, 이런 의미의 휘호를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께서 서윤복 선생께 선물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족패천하라는 그 문구는 서윤복 선생의 모교인 서울의 숭문고등학교 교정에도 비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족패천하라는 그 휘호를 비석으로 세워뒀습니다. 서윤복 선생의 모교 숭문고등학교에. 자,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윤복 선생께서 2시간 25분 39초에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 우승을 하실 때 그 한국 선수단의 마라톤 감독이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에 그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하신 송기정 선생께서 선수단의 감독이었고요. 선수는 서윤복 선수, 그 다음에 코치 겸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남승용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지난 9월 27일에 개봉된 영화 제목이 1947 보스턴입니다. 1947 보스턴. 즉 1947년 보스턴에서 서윤복 선생이 동양인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 연도를 또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영화 제목이 2023년 9월 27일에 개봉된 영화 제목이 1947 보스턴이었고요. 그 보스턴 영화의 주인공 서윤복 선생 역할은 임시완 배우가 하셨고요. 송기정 감독의 역할은 바로 하정우 씨가 하셨고요. 남승용 코치의 역할은 바로 배우 배성우 씨가 하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감독, 그 영화의 감독은 이제 1000만 관객의 감독인 태극기 휘날리며와 쉬리, 이런 각각 1000만 관객을 돌파시킨 강재규 감독이 영화 1947 보스턴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윤복 선생 대단한 기록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이자 동양인 최초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가 1947년 서윤복 선생이고요.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달 전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였는데요. 그때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국인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함기용 선생, 은메달은 송윤칠 선생, 송기륜 선생, 그 다음에 동메달은 최윤칠 선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5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은 함기용 선생, 은메달은 송기륜 선생, 동메달은 최윤칠 선생인데요. 그 당시에 함기용 선생이 우승하실 때 기록이 2시간 32분 39초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인 1947년 서윤복 선생이 우승하실 때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셨는데요. 그때 기록은 2시간 25분 39초였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인 195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함기용 선생은 그 서윤복 선생의 기록보다 7분이 늦습니다. 7분. 그래서 2시간 32분 39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때 한국인이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에서 금운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싹쓸이하고 귀국을 하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그 3명을 경무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지만 과거에는 경무대였는데요. 경무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경무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사람의 선수에 대해서 치하를 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 수십 명의 외교관보다 자네들 3명이 훨씬 강렬하게 국위를 선양해서 애국을 했다라고 치하하셨습니다. 자, 1950년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싹쓸이하고 돌아온 함기용, 송기륜, 최운칠 선수에 대하여 그 당시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경무대로 초청을 하셔서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수십 명보다 자네들 3사람이 훨씬 강렬하게 국위 선양을 하여 애국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었습니다. 그만큼 동양인 최초는 그보다 3년 앞선 1947년 서윤복 선생이고요. 자, 금운동을 다 싹쓸이 해버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그 1950년 대회로부터 51년이 지난 2001년에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면서 한국인 3번째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좀 바꿔 끼겠습니다. 바꿔서 스마트폰을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1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이봉주 선수가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요. 이봉주 선수가 현재도 대한민국 남자 마라톤 기록 보유자입니다. 이봉주 선수는 2000년 일본 도쿄 마라톤에서 2시간 7분 20초의 기록으로 대한민국 남자 마라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남자 마라톤 기록 2시간 7분 20초는 경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봉주 선수가 200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기록을 세우고 경신하고 다음 해인 2001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그 우승을 하면서 마라톤 세계 최강국 케냐의 보스턴 마라톤 11연패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케냐가 보스턴 마라톤을 10연패를 해왔었는데요. 이봉주 선수가 우승할 때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못했다면 케냐가 보스턴 마라톤 11연패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봉주 선수가 바로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우승함으로써 케냐의 보스턴 마라톤 11연패를 저지시켰습니다. 자, 이상 한국인 3명이 즉 1947년 서윤복, 1950년 함기용, 2001년 이봉주 이 3분의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각각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인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실제 그 보스턴 여행 갔던 시점은 현지 날짜 기준으로 2023년 8월 말일이었습니다. 8월 말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은 보스턴의 역사, 하버드 대학교, 퀸시 마켓, 프리덤 트레일, 찰스강 등에 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프리덤 트레일의 출발점이 바로 보스턴 커먼이고, 그 다음에 종착점이 벙커힐 기념탑이라고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그 프리덤 트레일의 출발점인 보스턴 커먼, 거기를 이제 투어할 때 현지 인솔 가이드께서 바로 이 옆에 도로가 보스턴 마라톤 코스라고 설명을 해드렸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코스를 지켜보면서 정말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12월 18일까지 무려 21년 9개월 18일 동안 마라톤을 하면서 42.19km를 94회 완주했는데요. 그처럼 마라톤을 좋아한 저로서는 그 보스턴 현지에 가서 보스턴 커먼 바로 옆에 있는 보스턴 마라톤 코스를 바라보면서 정말 뛰고 싶은 그런 충동, 심장 박동이 막 빠르게 뛰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실제 대회에서 뛰어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의 출발점인 보스턴 커먼에서 바로 보스턴 마라톤 코스를 지켜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 3명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송기정 선생과 인연이 깊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 켈리 선수는 보스턴 마라톤에 61회 출전해서 58회 완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승을 2번 하고 준우승을 7번 하고 5위 안에 들어온 경우가 총 15번일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에 58회 완주했고, 그것도 매우 좋은 성적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 존 켈리인데요. 자, 존 켈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은 1907년 출생, 2004년 사망이니까 97년 동안 생존을 하셨던 분인데요. 자, 그분은 보스턴 마라톤에 처음 출전한 게 21살의 나이인데 그때는 완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살부터 85살까지는 60년 연속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1회 출전에 58회 완주라는 위협을 달성하신 분인데요. 자, 그분은 우승을 했던 게 1935년도와 또 1945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관련해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에 그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했던 연도가 1936년인데요. 그때는 날짜가 1936년 8월 9일이었고 그보다 넉 달 앞선 4월 달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그 1936년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의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의 유래에 관련해서 존 켈리와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6년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 당일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1936년 그 대회에서도 우승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초반에 미국 또 다른 선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보기에는 오버페이스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나중에는 완주하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가 27km에서 8km 정도 지점에서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즉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해서 그런지 27에서 8km 지점에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 뒤에서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앨리슨 브라운을 추월하면서 앨리슨 브라운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격려하듯이 툭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앨리슨 브라운이 이제 다시 힘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2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자, 32km 지점은 그곳이 바로 상심의 언덕,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 원뜻은 상심의 언덕입니다. 자, 32km 지점부터 약 한 2, 3km는 완만한 오르막길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그 32km 지점에서 완만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앞서가고 있던 존 켈리를 그보다 4, 5km 전에서 추월당했던 앨리슨 브라운 선수가 추월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27, 8km 지점에서는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앨리슨 브라운을 추월을 했고, 반대로 32km 지점에서는 앨리슨 브라운이 존 켈리를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월을 당한 전년도 우승자 존 켈리가 허탈한 표정으로 추월해가는 앨리슨 브라운을 지켜봤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보스턴 글로브지의 기자가 사진 촬영을 하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즉 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인데요.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하 보도를 몽촌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속역 이 보도를 통해서 통과를 여기서 신호 대기했다가 여기서 건너겠습니다. 자, 그래서 32km 지점에서는 앨리슨 브라운이 존 켈리를 추월해 가니까 추월당한 전년도 우승자 존 켈리가 허탈한 표정으로 추월해 가는 앨리슨 브라운을 바라보니까 보스턴 글로브지의 기자가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뭐라고 기사 제목을 정했냐면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즉 존 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라는 의미로 보도를 했습니다. 즉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전년도 우승자인 존 켈리가 앨리슨 브라운한테 32km 지점에서 추월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그곳을 상심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상심의 언덕.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심장 파열의 언덕으로 잘못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곳을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 해서 심장 파열의 언덕, 하트 브레이크 힐, 심장 파열의 언덕으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32km 지점부터 완만한 오르막길이 되다 보니까 심장 박동이 세지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의 구간이 다 해서 한국에서는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 해서 심장 파열의 언덕으로 잘못 알려졌는데요. 원래 뜻은 상심의 언덕입니다. 즉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 존 켈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상심의 언덕이 원래 맞는 뜻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건너. 자, 그래서 그곳 상심의 언덕의 유래가 바로 193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의 잠깐 여기 신호를 건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건넜습니다. 자, 그래서 193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존 켈리가 추월당하면서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추월을 32km 지점에서 존 켈리를 추월했던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의 앨리슨 브라운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그리고
존 켈리는 5등밖에 못했습니다. 5등. 그 다음에 앨리슨 브라운은 또 3년 후인 1939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존 켈리는 1935년과 1945년 두 차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고, 또 준우승도 7번, 5위 안에 들어온 것도 15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존 켈리를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심의 언덕이라는 말이 생긴 1936년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로부터 4개월 후인 1936년 8월 9일에는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송기정 선생께서 2시간 29분 19초에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시고 나서, 그때 존 켈리는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18등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12년 후인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존 켈리는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21위밖에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는데,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어서 그런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18위, 1948년 런던 올림픽은 21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생이 2시간 29분 19초에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하고 나서 존 켈리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존 켈리가 송기정 선생에게 다가가가지고 미스터 손, 당신이 신고 우승했던 그 마라토나를 나에게 주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나도 다음 올림픽에서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송기정 선수가 신고 달려서 우승했던 그 마라토나를 달라고 하니까 송기정 선생이 선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차례 손 선생이 존 켈리에게 선물을 또 추가로 2번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송기정 선생은 인연이 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존 켈리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보스턴 마라톤 32km 지점에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이 제목이 Young at Heart입니다. 마음은 영원한 청춘,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의미의 Young at Heart라는 제목의 동상이 보스턴 마라톤 상심의 언덕 32km 지점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두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 켈리가 28살의 나이로 1935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 28살의 청년 시절의 존 켈리와, 그 다음에 1992년 존 켈리가 85세의 나이로 마지막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 85세의 노년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 제목이 Young at Heart, 마음은 청춘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 켈리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로서 우승을 2번 하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2번 하고 준우승을 7번 하고 5위 안에 들어온 경우가 15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존 켈리가 처음으로 우승했을 때가 28살의 나이, 1935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우승했을 때 28살의 청년의 존 켈리와, 그리고 존 켈리는 1992년에 85세의 나이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마지막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5세의 노년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 젊은 시절 28살 때의 존 켈리와 그 다음에 노년의 85세의 존 켈리가 손을 맞잡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 제목이 Young at Heart, 마음은 청춘, 그게 보스턴 마라톤의 상심의 언덕에 세워진 게 바로 1993년